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강채원입니다. 자,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관련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시키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더 짙어졌던 한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블록체인 이슈들을 집중 진단해보는 블록체인 이슈업 시간입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관련 업계가 이에 반발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재검토 요청에 나섰습니다. 넷마블이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게임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한다며 신사업에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근 지속되어온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으로 주요 플랫폼 코인의 인기를 모았던 이더리움이 $300 선 붕괴와 함께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도 상당수 미국인들은 내년에 암호화폐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업 함께 하실 분이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인트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 이 문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 지원 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사실 모두가 좀 우려하던 게 사실이 됐는데 어디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벤처기업 확인이 되는 업종이죠. 블록체인 관련돼서.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또 시스템 통합, 그다음에 정보 기술, 네. 기타 그에 준하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들은 모두 이제 벤처기업 확인 대상이라고 했는데, 네. 이 암호화폐 거래소만 딱 빠졌습니다. 딱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산업을 진흥하거나 관리하거나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혜택으로는 이제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법인세가 그렇죠. 면제된다든지 또 그에 준하는 어떤 회계적인 혜택을 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들을 수주할 때 이제 가산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인력을 뽑거나 채용 지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을 보는 것을 이제 벤처기업 확인, 또 이에 준하는 여러 가지 확인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제외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연대 성명을 냈다고 하는 내용들에서 이제 보면 좀 이제 과격하게 예를 드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제외된 업종들을 보면 모텔이나 사행성 어떤 업종 이제 이런 것들이 제외되고 미용실 같은 경우도 벤처기업 인증이 되는데 어떻게 암호화폐 거래소만 인증 대상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주장과 반대 여론을 만드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뭐 적조 규제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규제들 영국에서 1865년에 내놨을 때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차보다 차가 빨리 갈 수 없다. 마차가 지나가면 차가 서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규제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이제 독일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로 넘어갔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단 이런 예전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례 이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지 기타 정보보호 규정에 좀 미흡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 사이에 해외 거래소들이 지금 하나씩 국내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해외 거래소들이 침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거래소들에는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해외 거래소들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는 데 방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 블록체인 협회 자율 규제안도 그렇고 네. 이제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거나 거래소 자체가 해킹되면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거래소들한테 많은 엄격한 기준들을 요구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아주 갑자기 그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요구도 하고 이제 관리 방안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은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 모순된 어떤 그렇죠. 규제가 아닐까, 모순된 발표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떤 뭐 사행성, 이 투기적인 부분만 너무나 부각을 시켜서 정말 반대로 기술의 발전이 좀 저해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올 법도 한데요. 자, 그럼 이 이슈에 대한 한 줄 평 저희가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한 줄 평으로 하자면 네. 이제 국내 거래소는 투기 과열 문제로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사이 해외 거래소는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이 블록체인과 좀 게임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게임과 블록체인 기술의 이 접합이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사실 어떤 비전과 연관성을 두겠다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AI하고 블록체인이 게임과 연계될 부분이 많다. 이제 가능성을 얘기한 것들인데, 근데 이런 화두는 나온 지는 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올 초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뉴스상에서 접했던 건데, 이제 크립토 키티 같은 이런 게임들이 있었죠. 근데 이건 게임이라기보다는 이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유일무이하고 이변조가 안 되는 네. 이런 캐릭터의 어떤 특성을 잡고 이 캐릭터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캐릭터마다 다시 또 뭐 사람으로 치자면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캐릭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새로 나오는 캐릭터들도 결국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니까 아주 극단적인 마지막에 고가 거래 사례는 캐릭터 하나에 1,400만 원에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가치 유무는 이제 보존이라든지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게임 쪽의 새로운 시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을 게임의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연계라는 표현보다는 게임 시장에도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나 예측들이 더 저는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큰 출발점은 지금 퓨얼 게임즈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 게임상에서 신분 증명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유엔 난민기구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사람이 신분 증명이 돼야만 그걸 바탕으로 커뮤니티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적 활동도 그렇죠.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되고 네.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게임마다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제가 그렇죠. 제 개인 정보를 통해서 게임을 결제를 하지만 게임 캐릭터는 계속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죠. 또 그 게임 캐릭터가 로 인해서 제가 했던 어떤 행위들이 금방 다른 캐릭터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그 안에서는 익명으로 움직일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게임 간에 그 서로 인터하게 그 게임 간에 어떤 통용되는 거래라든지 아이템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렇죠. 또 개인들도 그거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도 낮죠. 근데 만약에 블록체인 상에서 신분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신분이 믿을 만한 신분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영화에서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맞아요. 그 게임을 이용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아이템이나 스킨이라든지 새로운 뭐 폭발이 됐든 이제 게임상 이제 영화에 나왔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경제 활동을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뭔가를 생산하고 팔고 또는 어떤 뭐 캐릭터가 필요한 노역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거기서 번 어떤 경제 활동들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오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단순한 연계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수가 있죠. 네. 가상현실이지만 나의 신분이 신뢰할 수 있는 신분 세계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 가상현실이지만 가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넷마블의 어떤 신사업 추진에 과연 블록체인이 날개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이슈에 대한 한 줄 평은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게임과 블록체인,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좀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더리움이 이 최근에 하락세를 버티지 못하고 300달러 선이 붕괴가 되고 연중 최저가를 지금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300달러마저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 이제 충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전반적인 하락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더리움만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 초하고 비교하자면 네. 그러니까 1월 말에서 2월 달 정도의 이더리움 시세하고 비교하자면 지금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면 같은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네. 다른 메이저 코인들 또는 그 순위 한 20위권 내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유난히 많은 하락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더리움의 하락, 유난히 다른 코인들과 달리 하락장에서도 유난히 많은 하락을 보인 이더리움이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 물론 지금 미오스 측에서 뭐 주장하는 것처럼 네. 이더리움 자체의 처리 속도의 문제, 또 그 안에서 뭐 지금 확장성에 대한 문제 지적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너무 느리고 확장성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독서를 굉장히 많이 내뿜고 있죠. 뭐 이제 스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오스도 네. 그렇고 또 최근에 카르다노하고 또 설전을 벌인 것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물론 상장 수수료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뭐 거래 수수료 위주로 돌아가는 거래소들은 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독설들을 내뿜는 것 말고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시장과 소통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재료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예, 그러니까 물론 다른 코인들도 이제 뭐 재단에서 특별히 미디어 플레이를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기타 뭐 비트코인 캐시나 언론에서 계속 다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기축 통화라는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나온 것처럼 뭐 지금 채굴 시장에서 큰 손이 비트코인 캐시로 대부분의 자금을 코인을 갖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시장 참여자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하락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순히 투자자 사이드보다는 여기에 이제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채굴자,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덱을 개발하는 모든 네. 사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요. 지금 사실은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ICO와 관련된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실패에 따른 뭔가 이 매도 물량 추례가 계속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가격이 떨어질 문제가 수밖에 있고 없죠. 또 하나는 지금 올해 1월, 2월에 예를 들어서 ICO로 한 약 5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을 했다면 네. 지금 현재 그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약 15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때 당시에 이제 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이더리움 물론 이제 날짜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그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더리움 그 시세가 떨어져서 투자자의 손해를 끼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네. ICO를 통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 이 상당수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타격이 수도 크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또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꾸준히 이슈업에서도 좀 다뤘지만 뭐 여전히 비트코인 ETF 승인 연기에 따른 그런 실망감도 있었을 테고 또 계속되는 G20의 어떤 모호한 방향성 역시 그렇죠.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슈업 해봤고요. 지금까지 드류한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국내외 유망한 블록체인 기업을 모시고 또 회사 스토리와 고유 기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블록체인 픽 시간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요, 이 블록체인으로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알파 네트워크스의 세스 샤피로 CEO 모셔보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현재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라이벌로 급부상하면서 현재 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그럼 샤피로 CEO 모셔보고 저희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elcome to the show, Shapiro. Thank you, Elena. Hi. From Buffalo, from Murray Hill. Yeah, from Buffalo. Yeah. Okay, so I know you're very famous, popular in America. Maybe not that popular in Korea, so why don't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Hi, I'm Seth Shapiro. I'm a digital media executive from Hollywood. I've been working kind of at the forefront of digital in Hollywood for about 20 years, since digital really started, and I've worked with
most of the major studios, networks, and distributors in media in the States and in Europe. So this is your first time visiting Korea? This is the second time, This is actually. second, so But when it's was been your- 11 years since the first time. 11 years ago. Yeah, we had a For- trip over with a bunch of executives to speak at a conference 11 years ago, and one of them, ironically, was Brock Pierce, who's now a blockchain legend. Really? Yeah. And that was before blockchain. That was before, yeah. And this time you're here for... This time I'm here for good. This time we're here to launch Alpha Networks with our Korean partners. Okay, can't Yeah. wait. Yeah. Okay, now let's get to talk about you. Okay. I linked it in you. Okay. I did some research. You worked in various fields. You have won 2 Emmy Awards and well known in the media. And now you're here for talking about blockchain. So what are your jobs? I've kind of worked at the front of whatever the newest thing was in digital media. So I was involved in games a lot in the 90s. I ran a games division at Disney. Okay. And then I went to DirecTV, which is the second biggest TV distributor in the States. It's the big satellite company. Wow. And I launched a bunch of interactive services there. So the Emmys were then, and one of them was for launching TiVo, which is kind of a famous. Did you have TiVo? Yeah. Okay, good. Yeah, I launched TiVo with DirecTV, and the second one was for launching NFL Interactive, which is big, football, American football. Wow. So the interactive services around that. I like NHL better, but NFL Good is for good. you. Yeah. Good Okay. for me. Yeah. So Alpha Network, is this your first blockchain project? No, actually, It's it's my not? 4th, I think. So the Fourth. one that probably the best known of the previous ones is VideoCoin. I'm head of strategy for VideoCoin, which is another Oh. media-related Okay. offering, which is more back end. It's about creating more efficient bandwidth and storage and serving I see. capacity. So it's a different kind of more of a back end infrastructural thing, So- whereas this is more consumer facing. Wow. Yeah. So how did you get into this blockchain industry then? It just became really clear that this was the next kind of transformational technology, the way that the internet was 20 Yeah. years ago and kind of changed the game around everything. That blockchain had all of these, it kind of began as the internet of money. is. But there's all sorts of things. And it's also a wonderful thing because it's such a global community. Blockchain people are everywhere in the world. Everywhere in the Yeah, world. it's wonderful. Yeah, it's a Yeah. great group of people. Now let's get to the your project. So Alpha Project, what kind of project is it? It's about making a more fun, more engaging, more economically strong, new kind of platform for the future of media. So it sort of combines aspects of Netflix, which is kind of getting more popular in Korea, Right. And YouTube with a token economy so that we can do all sorts of different business models, get content creators more revenue, give them more data about who's using their content, and take different content offerings from around the world and make them global. I see. So speaking of then, how and why this project was started? I've been involved in this sort of what we call like the third wave of media tech since the beginning. So this is like internet video Yeah. and video on demand and services like Netflix. So I've been involved in that since the beginning. And before that, we kind of it was all about cable and satellite. Right. And those, were really very innovative technologies in their time, but over time, as the internet progressed, they just didn't make as much sense because there's so much video available online that people don't necessarily want to pay what they used to pay for cable. And so now we have a lot of online video businesses like Netflix and YouTube. Yeah. But they have their problems too, like the fact that great creators and influencers generally don't get paid a lot. Only don't. 3%. So on YouTube, only 3% of content creators get paid above Only the poverty 3%? line. Oh, Yeah. wow. Yeah, so like very few YouTubers, maybe 1% can make a good living doing that. So we see a huge opportunity in using a token and using the blockchain to get them more money and to give them more data about how to grow their audiences and to take them to larger global audiences and then to really look at how those videos are consumed and help them grow their businesses using AI. We're partnered with IBM, which Right. is Watson AI, which is super powerful and is actually a really great media technology that we're kind of helping to train. So it's about trying to help creators and great content find larger audiences around the world using data and then recording all of the views of that content on the blockchain. Oh, wow. Yeah. Well, it seems like Alpha Networks can actually provide the solutions for existing problems. So how are the platforms configured then? Like, what are their roles? So essentially,
with IBM, which has billions of dollars kind of invested in Yep. this video tech stack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rebuilding the components that we think are kind of the most fun and the most engaging and the best from services like Right. Netflix or YouTube. Or, you know, so if you look at those businesses, some of them are driven by advertising, so they're kind of what's called advertising-based video on demand. Some of them are subscription-based, where you pay a monthly fee, and some of them are like pay-per-view, like the iTunes system, where you pay every time you download it. So what we're doing is we're combining all of those things on one platform, and then we're doing other things that are kind of new, like for advertising, perhaps we'll pay you to actually watch advertisements, but then because we're blockchain based, we'll be able to collect all the data Right. around who actually consumed that ad, what worked, what didn't, who watched what. Like, so the Elena show, maybe Elena show! the Elena show, Yay! maybe we see an overlap in the AI between the people who watch the Elena show, which is super successful and popular, successful. huge. It's Yay. like our #1 show. And then maybe like some percentage of that watch the Seth show. Yeah. So then maybe Elena show throws the Seth show some love, and maybe I start to get more views. So we would actually pay you to do that, to promote another thing. So it's basically creating kind of a virtuous community where as people help each other rise up or help different offerings, we compensate it. So it all is kind of this, which is kind of a very blockchain philosophical thing, It is. to create the network effect and then to help give people transparent, authentic data that helps them grow their businesses, and then they help other people grow their Right. businesses, and it all becomes a virtuous cycle. I see. So what kind of new ecosystem then actually the Alpha Networks can provide then? Well, that's all pretty new. Like, so if you think about it, a lot of the major influencers on YouTube that we know, because we're very connected to the influencer Right. community in Hollywood and elsewhere, what a lot of those people have done that's amazing is they'll do these collabs where one influencer will say, hey, you should check out so-and-so's Yeah. show. But they don't get paid for that. So the No. people who've really helped other people rise up, they don't necessarily get compensated for all Right. that. And there's not a lot they can do. So basically for YouTube, for example, it's all advertising. It Well, is. what if those influencers could sell their own subscription services as well? Or what if they could do a pay-per-view event? Or what if Elena has not just her own show, but maybe you have another show on style and hair and makeup and fashion. Well, yeah, So that on makes Alpha sense. Networks, you'd Right. be able to have a video which you then say to people, hey, here for my other show, just opt in, click below, and for a certain number of tokens, you're going to get subscribed to my completely other service. Right. Yeah. So well then what kind of implement method that you guys are using? Like how does that actually work then? So there's a few different things going on. Okay. One is there's a very deep set of APIs, which are sort of the actual applications and code bases within the IBM system Okay. that we're extending on. So we actually will look at sort of the social graph around different personalities and audience members, and we'll see what their interests are. So we're constantly sort of connecting what different people's tastes will lead to. So if you like this, what might you also like? So in our Right. recommendation engine, we're constantly going to be recommending things to you that our data says you would like. So it's a much more intelligent video engine than most of them. Right. And then from a pricing perspective, what we can do, which nobody has ever really done, is to actually be able to price things based on what we see people want to pay for it. So for example, cable TV costs whatever they decide it costs, right? That's right. And movie theaters, ticket prices are always the same. So the thing I always wonder is, if a theater is half empty, why doesn't the theater drop the price of the tickets till it's full? Right. And the reason that they don't is because the business model of theaters is what it always has been, and It it is. can't evolve. Yeah. But what we can do, actually, because we're based in a token, is we can decide that on Tuesdays things are less. Or if we do a K-pop show, it might cost one thing in Korea, but another thing in North America. We're trying to get more exposure for it. So we can do all sorts of dynamic pricing things. We can do our own bundles. Right. Like people complain about paying for networks that they never watch in cable. We can actually create our own bundles. And then using the intelligence and the data that we collect, we can reconfigure those for different countries. Right. Somebody in Korea might have different prices from somebody in another nation. And so all of that information kind of feeds the central mechanism of all this data we're collecting and tells us what content we should do more of and who to target with what content. Does that make sense? Yeah, it does. It Okay. does. But then I have these two questions Yeah. that I'm wondering. There's two things. Well, based on what you said, I can't help comparing Alpha Networks to
like Netflix or YouTube that you took example for. Right. And well, because people are using existing services, and I think the key is to able to overcome the familiarity of existing services like YouTube or Netflix. So what do you think about it? Well, so it's a great question. So I know the guy who runs Netflix, and I talked to him about this about 10 years ago. Ted Sarandos, who is the chief creative officer at Netflix, chief content officer, actually comes out of independent film. He had video stores. That's his background, actually. Fascinating. So originally Netflix, if you look back, was about movies. But now it's about television. It is. And so I asked him a while ago, when did you make this genius, brilliant pivot from movies to TV? And he said it wasn't actually a brilliant idea. It was kind of desperation. We were kind of forced to, because these companies that were giving us movies, some of them actually pulled the movies back because they started to view them Netflix as a threat. So they said, well, can we keep the TV? Right. And so because TV series at that point weren't where people thought the money was, Netflix got to keep a lot of their TV. And that turned out to be the big business, right? So Netflix actually learned as they went that the money was in television series, not in movies. And the kind of lesson for that is which we kind of see over and over again, is you kind of have to be in it to win it. In other words, you build an intelligent system, and then you go where the business takes you, where the audience takes you, where the data takes you. So it's not like a company like us is going to compete with Netflix, but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Tube and Netflix don't do that we think we can do really effectively. I see. So idea of token economy of alpha networks based on the user's experience. Right. So it kind of sounds similar to, Mithril or Steemit. So my question is, why alpha networks then? Steemit's really interesting. I guess one of the big differences, first of all, Steemit is text, right? And in Steemit, the data is really about people voting, upvoting or downvoting content. What we are doing is about actually looking at the data of the video that people consume. Right. So it's actually driven by the actual numbers of what people do and don't watch. Right. So we're creating a really strong system for analyzing what people do and don't watch. And this is non-obvious. This is like not a clear thing if you haven't been in the media business. But that doesn't really exist. Like the way that people get paid in media is they have some sort of a deal that gets baked a long time before you know whether the thing's going to work or not. Yeah. So somebody gets paid a certain amount to do a movie, and that movie might be a monster hit or it might be a complete flop. And so, like, a lot of the reason that movies kind of do movie studios do the same kind of sequels and superhero movies over and over and over is because honestly, they don't have a lot of data to tell them. The data systems are kind of antiquated. So by building new data systems and collecting more information about what people really are or aren't watching and what else they're watching, you can make more intelligent decisions about what else to give people. And I think that is really going to turn out to lead to all sorts of amazing things. Like there are genres that might work in one region of the world that would be huge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but they just never get there because the systems aren't there to price them, and you can't really try them because, like TV, every hour of TV has a certain amount of value, and you got to sell commercials on it. We don't have any of those barriers. We own the platform, we own the tech, we own the bandwidth. We run on the same fiber network that the NASDAQ runs on, actually, with IBM, which is the largest dark fiber network in the world, so it's ultra secure. And because we control the kind of the pipes, we can try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which is why we kind of called it alpha networks in the sense of it being a big laboratory for the future of media and a big kind of experiment. I see. So now let's try to define what the token economy of alpha networks is then. Okay, great. That's a great question. So there's three sides to the economy. Okay. One is that users buy tokens or airdrop tokens to get access to stuff. That's right. So there's actually at the front end of our service, there's actually a credit card gateway. So somebody can subscribe to a monthly kind of low cost monthly service, and basically in won or dollars or whatever, you're going to enter your credit card, and then you're going to get a bunch of tokens in a wallet. And then you can use those to buy whatever you want. You can
do pay-per-views. You can Yeah. screw up your additional stuff. You could actually buy physical products as well. And then some stuff will actually pay you to watch certain things, which will be fun, yeah. And then the more tokens you hold will actually reward you. If you do things like you're good enough to bring other people into the network, we'll reward you for that. So if you recommend Alpha Networks to somebody else and that person subscribes, paid? we're gonna yes, we'll pay you. Yay. Pay you quite a bit actually to bring a new subscriber in. So because we control the token economy, we can all do all sorts of stuff like that. So the three sides of the economy are Okay. the customers, Right. the creators, Right. and advertisers. So advertisers buy kind of placements with the tokens. So we'll do, for example, really high quality pieces for different ICOs with high quality journalism. And our production partner, Radical Media, is actually the #1 commercial producer in the United States. So they do all sorts of amazing stuff. They have tons of great work. So Right. we'll produce really high quality content, and advertisers would pay for that. They might even pay you to watch it. So that's one side of the second side of the equation would be those advertisers. And the really kind of revolutionary thing is the creators, because we actually have something called proof of Right. engagement, which briefly is we add up all of the views and all of the consumption for each creator, all of the content that they have. Right. And then every month we pay them in tokens for all of the consumption of their content. And then we give them a whole ton of data, Right. which you don't usually get in the media business. Like, for example, if you're on most of the other services that you mentioned, the data that you get about who's watching you is not so great. Nah. We give you tons of information because we want you to grow your business. We want you to get more views. So if Elena gets 237,000 views this month, we're going to tell you you're Right. trending really well in Indonesia. You seem to have a great audience in Canada. Your episode 7 was off the hook. For your episode Yay! 3, people stopped watching after 3 minutes or whatever. So all sorts of data so you can actually make your programming more successful. And then we're going to pay you in those tokens as well. Yeah. I see. So last time I went to theater was to watch Avengers: Infinity War, Well, it's very, like a lot of people did. like yeah. a lot of people did, and I heard your teams were Avengers. Yeah. Time to brag about team. Yeah, we have some pretty heavy hitters, so we're really lucky. For example, we have a guy who was the COO and general counsel for 2 major American networks, John Matta. Radical Media, I mentioned,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roduction companies in the world. One of our partners is actually Adam Sandler's business partner, so he brings a wealth of he brings a wealth of relationships to us. Gregory, who's out in the green room, is one of the great SEO geniuses of Hollywood, who's worked on virtually every major movie there is. Jay Samit, who works with us, is actually the vice chairman of Deloitte and was #3 at Sony International. So we've got a pretty deep team of folks. I see. And I should say David Moss, who is our blockchain advisor, was actually a key member of the team that launched EOS, which is the most successful blockchain raise It is. ever. Ever. Yeah. I see. So what's Alpha Network's roadmap and partnership going on? Well, we're in our pre-sale now. We're in our private sale. Okay. And that'll go for another month or so, and then probably in September we're going to take it on the road and do our more public sale. We'll have a series of events around that. We're All going to right. launch a website with some of the sample content pretty soon in the fall, Nice. and you'll be able to go on and see some of our major influencers and some of the shows that we're going to do. And then to your question, we're going to be doing content from Seoul. And cities, Nice. content from London, content from New York, Okay. and New York. content from LA and LA. potentially Toronto as well. I Yeah. see. Okay, so the combination of media and blockchain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how much can I expect then? The combination of Combination of media and yeah, it's a good like question. block- So the issue for people getting into blockchain right now is the content's not so great. So they Nah. tend to go to YouTube and they watch a lot of kind of badly produced stuff and frankly a lot of scams. So what we want to do is to kind of elevate that content and produce honest, authoritative, authentic information with partners such as here in Korea with Blockman, who we're working with. Blockman. Yeah, Blockman, yay. Yay. And then others in different areas of the world where we can actually present people with good and high quality information that's Right. entertaining about this space. How do you open an account? How do you not get hacked? How What's you the not truth? get hacked? Yeah, that's a big one. Yeah, that's a big one. that's a big one. Rather than going to YouTube and watching some video that tells you to invest in something that
is not necessarily such a good idea. And, right. So high journalistic standards, high production value, and global. So great content about what's happening here in Korea, content about what's happening in Europe, content about what's happening in North America, all over the world, in one place. In one place. On one network, yeah. Okay. Well, also you talked about some, but what are the future plans of Alpha Networks then? Well, we're going to do a whole series of different tranches of content. So there's the blockchain content that I talked about. We're actually doing a series of original documentaries with Radical Media. We're working with a bunch of influencers that are kind of coming over from the YouTube economy. We're doing a bunch of esports content because the economics of this platform are really good for entrepreneurs. So like one thing I would say is if you're an influencer and you kind of want to grow your business, maybe explore a partnership with us. Because like I said, we're open to all different business models. We're working actively with IBM on the tech to light up all sorts of different opportunities for people to make more money, sell more products, sell more subscriptions, sell more pay-per-views. I don't think that there's other platforms that can allow you to do all the different things that we can. Good for everyone. Everyone's the winners. Everybody win. Winner! Yay! Okay, so and then hopefully fun and gamify. So we're going to make the user exactly. experience. So like the other thing that I should say about our team is we have some of the best people for designing user experience from the sort of the gaming environment. So another part of this thing that's going to be great is there's going to be a lot of contests, a lot of gaming, a lot of gamification, a lot of community building, chat around content. So we're going to kind of bring the best of all these platforms together. Yeah, nice. Okay, so for the last, if you want to leave any comments to our viewers, yourself.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us, please email us at info@alphanetworks.io, or you can email me, Seth@alphanetworks.io. We'd love to find people who are producing great content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e're doing deals in every major market. So please reach out if you want to get involved. Yay. Yeah. So this brings the closure. Thank you for coming. Oh, thank you so much, Elena. You. Buffalo. Murray Hill. Cold. Murray Hill. Kips Bay, Murray Hill. Yeah, all right. Good. 크립토인포 시간입니다. 날카로운 실적, 전략과 또 암호화폐 차트 흐름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 주실 전문가 서성민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네. 한 주간의 암호화폐 시장 좀 먹구름이 낀 시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주간 시장과 또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있었던 베넥과 솔리드X의 비트코인 ETF가 SEC의 승인 거절을 한 번 더 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하락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심이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전체 암호화폐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지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강세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막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의 하락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은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하락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시장 국면이 지속될 거다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정리를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 승인 연기에 따른 실망감이 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은 좀 하락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시총 상위 코인들의 흐름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죠?
네, 일단 시총 상위주들의 지금 움직임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일단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6,000달러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전 거래일이었죠. 전전 거래일에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700만 원을 일시적으로 깨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행히 6,000달러대 초반은 지켜주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우리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저항력과 어떤 반발 매수가 강한 측면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내에서 움직임이 예상되는 만큼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의 가격적인 접근은 어느 정도 가능한 측면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인데요. 자, 이더리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30만 원대 초반까지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30만 원대 초반에서 다행스럽게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완연한 하락 추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 구간에는 어떤 그 기준을 잡고 진입하기가 힘든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반등이 있은 후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일주일에 5일 거래가 있다 보니까 5일선과 20일선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일주일 내내 거래가 있는 만큼 7일선과 한 달 기준으로 30일선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7일선과 30일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이후에 그 이격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하락 추세가 깊어지고 있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시면 느끼시는 게 이더리움 차트와 완전히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리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지지 가격대인 500원을 깬 이후에는 상당히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300원 초반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완연한 하락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리플도 아까 말씀드린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7일선과 30일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이후에는 이 이격을 벌이면서 계속 하락 추세가 깊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런 구간에는 지금 진입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총 상위 코인들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장인 만큼 진입에는 좀 신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좀 한 주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혹은 좀 앞으로 주목하면 좋을 특징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가져오신 암호화폐 어떤 암호화폐인가요? 자, 오늘 특징적인 암호화폐는 일단 차트를 보시면 그로스톨 코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트코인의 소프트 포크에서 언급되었던 세그윗이라는 분리증명 기술을 최초로 도입한 가상화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그윗의 장점은 전자 서명 부분만 거래와 분리를 함으로써 일단 거래 속도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하시면 좋겠냐면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보셨던 알트코인들의 움직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3일 동안 상당한 강세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다가 지금 눌림 구간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타 거래소와 가격 차이를 이용한 그러한 그 재정거래 측면이 보이는 측면이 있는 만큼 매수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번 주에 볼 만한 그런 코인으로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14년에 처음 출시돼서 최초로 이 세그윗을 퍼뜨린 코인이죠. 크로스톨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예상한다고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께서 실전 전략을 알려주실 암호화폐는 또 어떤 코인 갖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약세장이 연출될 거다라는 예상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약세장에서 물론 현금 보유가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겠다,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를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1위 코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코인의 어떤 조상님격으로서의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지금 시가총액 총액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51%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알트코인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알트코인들을 팔아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는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자금 중에서 알트코인들의 매도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점 부근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국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6,000달러대 초반에 지지력을 확인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면 일단 그 저점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예상을 했던 부분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상단까지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하단과 상단의 갭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급등락을 반복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일단 가격은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700만 원대 초반, 720만 원대에 진입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럼 목표가를 얼마로 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비트코인 ETF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런 급등락 장세는 연출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820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벗어나는 680만 원대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이면 일단 매도하시는, 손절하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 약세장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 현재 업비트 기준 740만 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매수가 720만 원, 목표가는 820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립토인포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는 증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가격 자체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먹구름 낀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